하동이는 요즘 액션 스릴러물에 푹 빠졌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전개에 시원한 액션이 나올 때면 더운 날씨도 있고 이불을 뒤집어 쓰죠. 발이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내가 여기 있는 걸 들켜버려! 이런 영화들은 가상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 속 단골 빌런으로 등장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영화처럼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만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파동의 코난급 추리력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열려라 과학의 문! 테러리스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노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높은 파괴력과 살상력을 지닌 핵무기 제조가 떠오르는데요. 원전과 핵무기 모두 원료로 우라늄을 사용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탈취하면 핵무기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로는 보통 농축도가 5% 이내인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반면 핵무기는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거에는 실험 목적의 연구용 원자로도 우라늄 235 함량이 93%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면 핵연료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밀도를 따로 높이지 않아도 고성능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차 많은 나라들이 핵연료가 핵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1978년 국제사회는 연구로 고농축 우라늄 감축, 일명 리얼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까지 64기의 연구로가 LEU로 바꿨고 몇몇 대형 연구로만이 기능 유지를 위해 HEU를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 미국은 2023년부터 고농축 우라늄 공급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연구로의 뛰어난 성능은 유지하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한다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수준의 난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원자력 연구원이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금속 합금을 고온의 진공 상태에서 녹인 뒤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 분사하면 원심력에 의해 미세하고 균일한 분말이 대량 생산됩니다. 단순히 밀도를 높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라늄 합금 고온 용해, 우라늄과 산화 반응이 최소화할 수 있는 세라믹 도가니 설계, 다양한 조건에서 금속 분말 제조가 가능한 고속 회전 디스크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의 총집합체입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해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 판형 핵연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이 95% 이상으로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불량률이 낮고 제조 원가도 낮습니다. 국제 핵 비확산 실현에 꼭 필요한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마침 얼마 전 벨기에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 연구 협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핵연료 개발부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박종만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원자력연구소는 한국에서 최근에 개발한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 핵연료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도 원심분무 기술이 적용되어 쉽게 고밀도로 핵연료 제조가 가능하고 고성능 연구로의 높은 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서 BR2 연구로에서의 성능 검증 시험을 공동 연구로 수행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2025년까지 약 5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 핵연료를 제조한 다음에 벨기에로 운반하고 BR2 연구로에서 2번에 걸쳐서 가장 극한 환경에서 조사 시험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핫셀로 이동하여서 핵연료를 해체 분석을 통해 핵연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양 기관이 공동 연구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실리사이드 핵연료는 우라늄과 실리콘을 도가니에 넣고 용해 주조한 다음 절구통에 넣어서 빻으면 쉽게 분말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파쇄 방법으로 만들어진 우라늄 실리사이드 분말은 모양이 불규칙하고 제조 공정상 불순물이 많아서 판형 핵연료로 제조할 때 핵연료판 내부에
분말이 일정한 배열이 어려워져서 불량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 해결료 제조기관에서도 연구로 해결료 제조 수율이 잘해야 8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연자력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원심분무 기술을 적용하여 우라늄 실리사이드 합금 분말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결료 분말 제조 공정 이후에는 고밀도의 해결료 판을 제조하고 이를 모아서 판형 해결료 집합체를 제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현재 건설 추진 중인 기장연구로에 적용되는 고밀도 유몰리 판형 해결료를 위한 제조 공정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원심분무 우라늄 실리사이드 분말의 제조 공정이 개발된 후에 기존의 유몰리 판형 해결료 제조 기술을 쉽게 접목하여서 고밀도 전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 해결료 제조 기술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결료 성능 검증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벨기에 고성능 연구로인 BR2 연구로에 미국 BWXT, 프랑스 프라머턴과 같은 고밀도 전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 해결료 공급 입찰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연구로에 해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공급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연구로 해결료 시장에서 우리는 최소한 매년 200~300억 원 규모로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영화와 현실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테러리스트들의 원자력 발전소 탈취는 영화적 상상으로 남겨두고 지금도 해관부를 위한 원자력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파동이었습니다.